경기북과고는 과학고입니다. 경기과고는 과학고인가요? 영재학교인가요? 네, 영재학교죠. 그런데 세종과고는 네, 과학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세종과학고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하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하나는 서울에 있는 과학고, 하나는 세종시에 있는 예술영재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있는데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 가지가 영재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군데는 과고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영재학교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차이점을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네,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을 다 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영재학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어디든지 한 학생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 가지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해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경기도에 사는데 한성과고라던가 아니면은 저쪽 충남에 있는 충남과고 이런 데 지원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어떤 차이들인지 이제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차이점은 관련 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5년 전만 해도 영재학교 과학고는 굉장히 차이가 간단했는데요. 2016학년도가 되기 전에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가 조기 졸업을 했는데 지금은 10% 정도대로 조기 졸업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간편하게 영재학교는 대학교 생활을 미리 만나보는 대학교 같은 고등학교이고 과학고는 대학을 빨리 가는 고등학교이다 라고 안내를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옛 말이 되었는데 이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같은 연구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주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수과학 심화학습을 일단 진행을 해서 탄탄한 수과학 학습을 모두 학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구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는 학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의 분류로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차이들을 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설립 목적만 보면 과학 영재를 선발하는 거, 이공계 인재를 선발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 내가 어느 꿈을 갖고 있으니까 영재학교하고 과학고가 어떤 차이가 있고 나는 그래서 이쪽에 적합하다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법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선발과 이수 단위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먼저 영재학교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한 가지 전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지필인데요. 서류가 끝나고 지필 평가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영재학교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중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을 받고 있는 범주 내의 학교들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서류와 면접 두 가지만 진행하는 법을 저촉받고 있는데 영재학교만 영재교육진흥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필평가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학습량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수 단위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연구활동을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교와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처럼 영재학교에는 공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들처럼. 그런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강 시간에 자습실에 가서 공부를 해서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정말로 공강 시간에 쉴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학습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비교를 하자면 똑같이 180단위를 공부하는 것은 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145단위의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총 이수 단위가 조금 더 다른 학교보다 적은 것이 눈에 보이시는 게 뚜렷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영재학교는 이런 식으로 융합 연구활동이라던가 다양한 본인의 창의 활동들을 진행한다고 보면,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심화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물리, 일반 고급 화학 실험처럼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의 선이수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영재학교는 대학교 같은 연구 자율성을 만들어주고 과학고는 수과학 심학습 및 연구 접근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재학교에 가는 친구들한테 필요한 그 성향은 공학 및 자율 연구 등을 정확하게 본인이 조율하려면 대학생이 됐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고요. 과학과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수과학을 반복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집중력이 있는 친구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진학 결과가 있는데요. 영재학교 과학고가 상위 10개의 대학과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가는 비율을 보면 사실 두 학교 다 굉장히 매력이 있는 학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서울대를 지원할 때 합격 확률이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37%, 졸업생이 37%가 보통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학고는 약 8% 정도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는 공통적으로 강점이 있지만 서울대만을 생각할 때는 확실히 과학고보다는 영재학교가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영재학교 과학고에서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보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눈여겨볼 부분이 수시 비율이 99%, 98%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구활동만 잘 닦고 있으면 서울대 또는 좋은 대학교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학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첫 번째로 R&D 및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지막에 자기소개서 쓰거나 면접 대비를 할 때 상당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과학 공부를 심학습을 한 것만으로는 본인의 수과학 장점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들이 영재학교에서는 캠프 전형에서 토론하기라던가 아니면 실험 수행 아니면 프로젝트 활동을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학생의 역량이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고요. 과학고에서는 구술 면접 안에서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그리고 문제 접근을 얼마큼 잘 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과학 심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필평가가 영재학교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영재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은 심학습이 꼭 필요한데요. 과거도 구술 면접을 정확하게 진행하다 보면 그에 못지않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과학고를 지원한 학생들이 영재학교의 수준을 1차적으로 공부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한 친구들과 과거에 사실 경쟁을 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심화학습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성인데요. 본인이 표현을 하거나 본인이 활동을 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캠프, 면접 때 꾸준히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학교 안에서 생활할 때 누군가의 도움보다 스스로 자기가 직접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난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서류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재학교랑 과학고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부분 외에도 아이디 40704 네이버로 항상 메일 보내주시면 궁금한 부분을 최소한 일주일 이내로 촬영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